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읽어보니까 여자의 일생이 좀 비참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런지 아직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이 별로 실감나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더 행복한 그러한 일생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자의 일생은 조금 의학적으로 본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자가 어릴 때부터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남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태어날 때 보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죠. 근데 실제 처음 아기가 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은 그 성기를 보기 전에는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남자 같은 여자아이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장한 남자아이도 있죠. 남자 같은 소녀도 있고 소년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커서 이 소녀 시대 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수태될 때 처음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이미 성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남자의 성 염색체 XY고 여자의 성 염색체는 XX입니다. 그렇게 해서 컨비네이션이 다시 XX로 되면 딸이 되는 거고 X와 Y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보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결정되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그 엠브리오 보면 태생기에 보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임신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면 벌써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8주 2달 정도 임신 2달 정도 되면 남자에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벌써 많이 생산되기 시작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성기가 이제는 다르게 분화하게 됩니다. 그 성기가 모양이 다르죠. 물론 밖에서 봐서는 모릅니다. 초음파로 해도 그때는 성별이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음파로 성별이 판정이 되려면 임신 16주 약 4개월 정도 돼야지 남자와 여자 성기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태어날 때까지 성별을 몰랐어요. 그래서 40주가 지나서 임신 40주가 지나서 태어나서 보면 그때 이제 꼬추를 달고 나왔구나 남자다. 꼬추가 없구나 여자구나 이렇게 해서 성별이 판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그 결정은 이미 처음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그때 벌써 결정이 되었던 그런 것이 성 분화가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 되면 분명하게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처음 어릴 때는 잘 구분하지 못하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자와 여자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 성장기에 보면 여자애들은 우선 남자애들과 달라서 유방이 발달되죠. 그래서 그것이 대개는 한 9살 내지 12살,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12살에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미 8살인데 벌써 유방이 뻥긋하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춘기 겪으면서 여자아이들이 두드러지는 것이 이 골반이 커집니다. 아기 낳을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음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봐서는 되게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자답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개는 소극적이고 타협적이고 또 모성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 인형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스를 겪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여자구나 하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유황이 이제 조금 커져도 본인이 잘 자각을 하지 못해요. 음모가 생겨도 본인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맨스가 되면서부터는 12.5세 정도가 평균인데요. 12.5세 되면 맨스 하면서 여자가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맨스도 14세, 15세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맨스를 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2.5세면 거의 중학교 1학년, 그때 벌써 이제는 보통은 초경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일러주지 않으면 초경이 될 때 굉장히 놀랍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공부에도 지장이 있어요.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큰 병에 걸렸구나. 나는 이제 암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딸에게 미리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맨스 때문에 공부에도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에 또는 학교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가져옵니다. 또 실제 공포 분위기나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심지어 맨스 때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벽을 가진 그런 이상한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맨스 때 첫날, 둘째 날 되게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경통이라는 건데 보통 사람은 그냥 가볍게 조금 아프고 지나가지만은 이 월경통이 아주 극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맨스를 아주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되게 어려서 임신에 대한 불안증이 늘 있어요. 그래서 맨스가 나오면 임신이 아니구나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맨스가 나오면 나는 아직도 쓸만하구나, 아직도 청춘이구나, 한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맨스가 반가워집니다. 그래서 결혼기가 되면 되게 이제 짝 찢는 시기인데 그때 여자가 가장 값비싼 시기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시기죠. 가장 심리적으로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서로 동질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 같은 취미를 가진 그런 남성을 찾게 되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질성을 찾기도 합니다. 키 작은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찾고요. 공부 잘하는 여자는 운동 잘하는 남자를 매력을 느낍니다. 예술을 잘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껴요. 소심한 여자들은 대범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 큰 남자, 고집이 센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출산하게 되면 자식 사랑에 아주 올인하게 됩니다. 여자로서는 생산성을 가지고 여성의 가장 보람스러운 시기죠. 여성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출산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임신 중에 어떤 사람은 혈당이 높아지고 임신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임신이 끝나면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임신 중에 우울증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합병증으로 너무 출혈이 과다한다든지 감염이 생기다든지 임신 중독증으로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산이 불안하고 또 산통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태반이 보통 전치 태반이 되어서 거꾸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다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폐경기가 되면 대개 40대, 50대 이제 그때부터 폐경기가 되는데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또래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에 플러시가 생깁니다. 열감이 생기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이렇습니다. 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있습니다. 체중이 좀 증가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고 기분에도 변화가 생겨요. 우울증과 짜증 또는 화병 이런 것이 많고 신경이 과민하고 또 무기력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는
질건조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섹스가 좀 불쾌하거나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감퇴해요. 집중력이 감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초저녁잠이 많아지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시간이 줄어듭니다. 부부보다는 그때는 자식이 우선되죠. 허리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습니다. 그리고 키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뼈가 잘 부스러집니다. 여성이 그때는 조금 더 젊을 때보다 더 외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작고 활발하고 적극적입니다. 여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됩니다. 지도력이 많이 생기고요. 그때는 성욕이 감퇴돼요. 그래서 남편을 봐도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호기심이 있고 관심 있고 키스하고 만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나이 들면 다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없으면 아쉽지만은 있을 때는 별 아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사실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소변이 자주 보고 배뇨 조절 기능이 약화됩니다. 요실금이 많아집니다. 뼈가 약화되고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골절이 잘 생기고 많이 굽어요. 키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암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많은 한국 사람의 암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예방법이 많이 발달됐어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으로 많이 발달됐죠. 거기다가 이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AFP라는 간암 검사를 피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HPV라는 백신이 있어가지고 거의 95% 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유방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초음파나 이런 MRI 같은 것이 발달돼가지고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쉽게 치료가 됩니다. 이 최대 사망 원인은 암이고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폐렴, 알츠하이머, 당뇨병 이런 것이 있는데 당뇨병은 헤모글로빈 A1C로 검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정기적인 피검사를 하고 폐렴 접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보다 여성들이 훨씬 살기가 좋아졌어요. 출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죠. 암도 조기 진단이 되죠. 여자들이 살만합니다. 남자들보다 권리가 오히려 더 남권이 여권보다 더 밑으로 갑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권리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한 5세 내 7세 오래 사는 거 아시죠? 또 여자들이 의사, 변호사,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들보다 이 실종률이 적어요. 유혹에 잘 견딥니다. 아주 고난에 잘 견디고 천국 예비 후보들이 사실 교회 성도들인데 이 교회에 가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강하고 복받은 성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런 복을 여자된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